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배나 사과 등 과일류 또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27일을 설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소상공인들은 되려 근심이 가득한 모양새입니다. 자, 의견이 분분한 임시 공휴일의 경제 효과 살펴보고요. 또 고물가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바구니 부담이 아무래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해마다 나오는 거지만 이제 설 차례상 그 차림 비용이 역대 최고치더라고요. 얼마 정도라고요? 거의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소비자 단체 협의회라든가 한국물가정보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한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좀 이제 싸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하고는 한 5,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전년도의 고정하고의 물가를 비교해 보면 한 7% 정도가 이제 올랐다. 네. 여기 명절 이제 비용이 되겠죠. 네. 이렇게 돼서 그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제 소비자 물가라든가 오르고 있는 추세지만은 또 명절 되니까 이 명절 되면은 이런 뭐 농산물 물가가 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뭐 그런 기후 이상 기후 문제라는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있고 환율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물가는 계속 지금 꿈틀거리는 중에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파 폭설로 농작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있고 그 과일류와 채소류가 그 일단 그 명절 차례상 비용 상승에 한 역할을 하는 것 아무리 같죠. 많이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전통 명절이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농수산물이 많이 이제 이용이 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사과로 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사과값이 너무 높았는데 원래는 사과값은 조금 안정이 됐는데 네. 뭐 딸기라든가 배가 이거 원래는 또 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조금씩 그 품목이 바뀌는데 여전히 또 이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품목들이 많이 나오고 네. 또 기타 무라든가 이런 또 채소류도 많이 또 가격이 올라서 네. 부담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신선식품 말고 가공식품까지도 안 오르는 것이 없는 것 같죠. 일단 서울 선물 세트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왜냐하면은 가공식품은 아무래도 그 원재료의 영향을 많이 받죠. 원재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최근에 주 원재료가 이런 카카오라든가 네, 네. 커피라든가 네. 또 뭐 오렌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이상기후하고 연결되어 있고 해서 네. 그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카카오라든가 커피 같은 경우는 가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제 이런 외식 물가라든가 가공식품 물가를 또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밀가루도 오르고 뭐 네.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데다가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좀 많이 증가했다는 게 그 원재료를 수입하는 식품회사들의 고충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사실 작년에 하반기부터 환율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300원 정도에서 1,300원 초반대에 있고 하던 환율들이 네. 1,300원 또 후반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네. 지난 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네. 이게 또 취소했죠. 그래가지고 네. 1,500원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네. 또 수입 물가가 오르면은 이게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네. 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네. 혹시 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다 이런 틈을 타서 같이 올리는 그런 기업들은 없으면 좋겠는데요.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늘상 이제 그런 왜냐하면은 별로 인상 요인이 없는데 네. 편성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편성하는 경우는 필수제화인 경우에 왜냐하면 필수제가 아닌 경우는 편성해서 올렸다가는 도리어 역풍을 맞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필수제화 같은 경우는 올리는 게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묻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자제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설 앞두고 이렇게 이제 제수용품이라든가 이런 건 그렇다고 치고요. 물가가 오름세가 좀 둔화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체감은 굉장히 많이 된다고들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작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였습니다. 네. 2.3%였는데 사실 초반에 이제 물가가 좀 높았고 후반에 들어오면서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돼서 1%대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안정이 되나 보다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서 다시 이제 연말 돼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뭐 유가도 올랐고 네. 이렇게 오르면서 또 환율도 올랐죠. 이러면서 전체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오르는 상태에 있는 상태고 지금은 또 환율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됐고요. 네. 여전히 또 이런 뭐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기후의 영향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상황으로는 당분간 이 물가가 좀 하향으로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설 연휴는 아무래도 먼 고향길 오가야 되는 분들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돌파했다는 소식 들으면 이것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사실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이제 오름세가 지속될까 봐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가를 보면은 작년에 초반기에 유가가 좀 높았는데 이제 유가가 쭉 떨어졌죠. 쭉 떨어지면서 상당히 그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하고 영향을 줘서 네. 우리 물가도 많이 좀 안정이 됐었는데 네. 다시 하반기에 들어서고 연말 되면서 유가도 오르고 또 우리 물가도 사실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휘발유 가격이 작년에 상당히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많이 싸졌구나 싶었는데 다시 오르면서 지금 명절에 이 대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이렇게 유가가 올라서 이런 부담이 또 국민들한테는 좀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제 유가가 오르면 당장 뭐 휘발유값 이런 걱정도 걱정이지만 수입 물가라든가 생산자 물가도 자극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게 이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가는 아무래도 뭐 당장 우리가 이런 뭐 에너지 원료지만은 우리가 가공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또 유가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인상이 되면은 뭐 물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이제 국내 원유 도입 그러니까 원유 그 도입 단가도 오르고 그럼 수입 물가 역시 또 오르게 되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생산자 물가 상승 유발하고 그게 결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네.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게 유가라는 게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는 뭐 그거는 이제 국제 여러 가지 어떤 정세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대신에 이제 유가의 어떤 그런 변화 부분들이 잘 대응해야 되겠죠. 대응해야 될 텐데 유가가 지금 또 특히 또 더 우리가 오르게 올랐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유가가 사실 더 오르는 입장이 되는 거죠.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이미 벌써 작년에 하반기에 연말부터 생산자 물가가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올랐고 또 소비자 물가 오르고 계속 이게 함께 이제 시차를 조금 두고 있지만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도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 좀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보시기에 고유가 고물가 현상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당분간은 뭐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지금은 이제 설 이런 또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 특수가 있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이런 또 경향을 보입니다만은 끝나고 나더라도 만약에 이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환율이 유지된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수입 물가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항상 이렇게 명절 앞두고 이제 뭔가 좀 오르면
대책을 늘 내놓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정부 지원 대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농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축 농산물들을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 수요 공급에서 이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한계는 있겠죠. 아무래도 비축했던 부분들이 그런 용도라든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뭐 품질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할당 관세 부분들을 해서 관세를 낮춰서 그렇게 해서 이런 수입 물가를 조금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를 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기타 또 이런 그 전통 시장이라 이런 데 오늘의 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할인 지원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정부는 최대한도로 어떤 물가 상승을 조금 억제하고 또 물가의 어떤 그런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농활 상품권이라든가 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이건 얼마를 쓰면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지원에 따라서 뭐 농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농활 농산물 할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이번만이 아니라 예전에 가격이 많이 오를 때마다 이제 사실은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인데요. 네. 뭐 한 20-30%라든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할인 폭을 조금 더 높이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낮추지만은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뭐 20만 원권 상품권으로 신성 농축산물 구입하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2만 원이 환급이 되고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도 15,000원이 환급이 되는데 농활 상품권은 제로페이 앱을 이용하면은 또 30% 네.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카드와 모바일형 구매를 할 때 15% 할인되니까 한 20-30% 정도의 어떤 그런 걸 할인 잘 효과가 있다고 볼수 활용하시면 있습니다. 네. 이제 물가 상승 많이 된 거를 갖다가 좀 네. 훨씬 상쇄할 수 오히려 또 더 네, 싸게 맞습니다.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요. 근데 당장 그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좀 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할인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지금 현재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은 소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필요한 어떤 소비는 가능하면 이제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네. 아마 올해 이제 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선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줄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뭐 소비축이라는 부분들은 설 명절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고물가 되면 당연히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불황이 있으면 또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좀 약간 네. 그 전국 불안 이런 게 있으니까 왠지 마음들이 좀 편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지 네. 전반적으로는 좀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꼭 필요한 거 가성비 위주의 어떤 그 실용적인 소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소비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특히 가성비 높은 이런 상품들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27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뭐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맞습니다. 지켜보셨습니까? 네, 뭐 그동안도 사실 소비 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27일 날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니까 상당히 이제 연휴가 길어졌습니다. 네. 길어졌고 아마 대기업들 일부는 보니까 아예 31일도 그냥 네, 하루 해서 네. 9일 정도 이렇게 장기 휴가를 보낼 수가 있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국민의 휴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반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또 한편에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혜택이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와야 될 땐 이런 걱정을 합니다. 네. 해외로 다 나가는 거 아닌가. 해외로 다 나가면은 이 내수 경기는 별로 살아나지가 않는다. 네. 이런 또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대중소기업 간에 또 약간 또 비교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9일간 이렇게 노는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은 중소기업들은 이제 하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납품기를 맞추려면은 어차피 쉴 27일 수는 날을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너무 비교돼서 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네. 늘 우리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통상은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또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을 때는 정부 여당이 이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긴 했지만 막상 이번에 보니까 공항에 줄을 엄청나게 서여 있고 뭐 이제 대기에 출국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게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과거에 보더라도 내수 진작 효과를 막 그 기대만큼 이렇게 성과를 낸 경우가 사실 많지는 좀 않아서 그랬었나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비 진작이 좀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내수 진작에는 좀 한계는 있지만은 어쨌든 또 한편에서 뭐 국민의 그동안의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휴식을 취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또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연말 연초 그 이제 특수가 어찌 보면은 좀 사라졌다고 할까요? 지난해 연말은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이유를 아실 텐데 최근 이렇게 한번 심리가 위축되면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의 그 상황이 많이 심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비 위축의 소비 심리 위축은 계속 되고 있고요. 네. 되고 있고 2023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 명의 자영업자 폐업이 언제요? 2023년도에 네. 아직 작년은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네. 작년도 아마 만만치 않게 폐업이 많이 됐다. 이게 다 역대급으로 폐업이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자영업자는 이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도 노란우선 공제 같은 경우도 신청자도 사실은 크게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특히 이런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서 네. 지금 뭐 고용 같은 게 보더라도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또 임시직 같은 경우가 더 어렵다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지금 정부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고물가가 계속 될 거로 교수님께서는 판단하셨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지 당분간을 않을까. 어느 정도로 보고 말씀하신 아마 거죠? 전반기에는 네. 지금 아마 저희 현재 지금 상황을 볼 때 국정 이런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빨리 이것이 이제 좀 안정화가 돼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마 결국에는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마이너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은 네.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대출을 못 갚는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 대출 이자 그 연체율 네. 대출 상환 그 연체율도 좀 높아진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내수 경기 활성화 또 자영업자들의 어떤 과의 상생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지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뭐 단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대책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당장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특히 이제 이런 거래 관계에서 어떤 취약한 어떤 이런 이 거래 상대방들에 대해서 상생적인 측면이 사실 많이 요구됩니다. 거래 관계에서 취약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플랫폼 문제도 그랬고요. 또 어떤 그 가맹 본부와 가맹점이라든가 네네. 또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 이런 관계가 아무래도 이런 상대방 특히 이제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는 이런 상생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고 네.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있지만 이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보관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왜냐하면 지금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금융 부담이 크니까 금융 지원들 네. 뭐 전환 뭐 대출 전환 같은 걸 통해서 금리를 좀 낮춰주는 것도 대환 하고 대출 있고, 같은 거요? 네. 대환 대출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태가 네. 지금 자영업자가 뭐 붕괴된다 이건데 이 실태가 좀 더 명확하게 좀 파악해서 네. 조금 더 거기에 효과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좀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휴 앞두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